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몇 개 뉴스에서 나왔었지만 이번 주 정치권 부동산 문제와 같이 맞물리면서 후속으로 나왔던 것인데 여당에서 정말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원내대표 매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요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네. 세종에서 올라오는 각 부처 장관, 차관, 실국장들, 뭐 심지어 과장들까지 거의 그냥 길바닥 위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참 안쓰럽다. 특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거의 매일 하는데 실은 국회에서 세종에 내려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보면 정말 이게 한 곳에 좀 관공서가 몰아있은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서울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등등 포함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라도 세종으로 가면 균형 발전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연속성이 해볼만 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지금 갑툭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튀어나온 네.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문제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나빠지고 정책 실패가 부각이 되니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갑자기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툭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야당과 대화하려는 노력조차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툭 던지고 나서 이제 와서 합의하자. 이런 구조가 이게 맞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안 돼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전혀 형성이 안 됐어요.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정권 출범 지난 거의 3년가량 되는데 아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폭등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계속 비판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면 전환하기 네. 위해서 소위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던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의 이 수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리 가느냐 마느냐는 차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는 방향은 뭐 그렇게 해볼 만하다, 뭐 적절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세종으로 지금 이제 부처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고 그 외에 계속해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전국 각지로 지금 꾸준히 이전하는 작업 지금까지 계속되어 네, 왔지 혁신 않습니까? 도시 해가지고. 예, 예. 그게 결국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전이 이렇게 이행돼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야당 내부에서도 아까 이제 우리 국회 TV 국회 방송 화면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의원조차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오히려 야당에서 이 의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상당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1단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으니까 계속해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이걸 논의해보자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거고 네. 여당이 지금 툭 던지고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뭐 당내 뭐 TF 만들고 그다음 국회는 또 특위를 만들고 개헌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야 간에 특별법 만들어서 처리하자. 그리고 당권 주자로 나온 한 분은 이낙연 의원은 자기가 당권 주자가 되면 임기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마무리하겠다. 글쎄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행정 수도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외국의 공간들도 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그다음에 네.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행정 수도 문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비효율 또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코스트 베니핏,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을 따져보면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혁신 도시를 지방의 곳곳에 보냈는데 그 혁신 도시의 비효율 또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말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던진 다음에 이제 막 밀어붙이는 이 형국인데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뭐 유불리를 계산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야당이 어쩔 수 없을 거로 보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헌법 관련 얘기 나왔었고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얼마나 좀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단 아마 이제 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또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몇 개월 사이에 이 문제가 결정되리라 저는 이렇게는 안 봅니다. 개헌이라든가 국민투표 방식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타협을 통한 특별법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특별법 입법 형태로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국민투표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해야겠죠. 개헌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겁니다. 예. 다른 문제까지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붙어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유도하는 건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쉽게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뭐 민주당과 가까운 다른 정당들 끌어모아서 뭐 한 190석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법안 처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헌법 소원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죠. 민주당의 계산은 뭐냐면 2004년에는 관수법법이라는 그 논리로 소위 말해서 당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이 추진했던 거를 이제 위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예. 헌법재판관들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이미 가이드라인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김태년 형성되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환경의 변화는 그런 현재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소위 구성의 변화인데 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고 이 이슈를 던지자마자 지금 세종시 아파트 값이 하루 다르게 뭐 억대씩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없는 분들은 이제 세종도 가기 어렵게 생겼어요. 이게 예.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네, 민주당이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아마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마 집권 여당의 어떤 뜻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도 보면 가령 국회, 청와대,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게 전부 다 이전을 해서 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도 이전으로 봐가지고 이건 국민들의 동의라든지 개헌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관들, 그러니까 가령 국회의 분원이 가령 거기 가고 국정감사만 거기서 한다든지 또는 뭐 청와대만 간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수도 이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근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옮긴다면서 용어는 행정도시 이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옮기는 헌법기관이 얼마만큼이 범위인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이게 수도 이전이고 과연 이제 어떤 헌재 판결하고 배치가 되는지 조금 이제 예. 네, 근데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큰 틀에서 방향이 나올 것이고 이 문제는 어쩌면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당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국회의원들 헌법기관 국회의원 개개인의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이번에는 국회, 청와대 다 옮기는 게 아마 그
본심인 것 같아요. 방송사, 뭐 서울대학 여기까지 나오는 것 방송사하고 같더라고요. 서울대는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네. 뭐 그거는 아직 계획에는 안 들었다고 하는데 세종시로 옮기는 건 국회 청와대에 다 옮기겠다는 것 같고요. 아마 사법부도 그러면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도 이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이미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2004년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회 특별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 행정수도의 이 이슈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쪽에 집중되던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거를 예. 던졌느냐.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책 실패. 이거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17 대책, 70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전혀 안 통하고 있어요. 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집 없는 분들, 전세 사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 아우성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사과, 여당이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 예, 직접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만을 하려고 이거 나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야당 공세를 하지만은 뭐 다른 답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의 집값 문제가 서울 특히 이게 과밀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은 부동산 관련 문제도 포함된 해법이 될 것인데요. 예. 그런데 당장 지금 이제 이거 발표됐으니까 세종시가 있는 충남 지역의 충청권 지역은 정말 급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 상승과 더불어서 수도권 이쪽 지역이 이제 그동안 폭등했던 게 내려간다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긴 또 올라가고 오히려 부동산 열풍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정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이 수도 이전 또는 행정 수도 이전 이 개념은 그렇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 그대로 이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서울에도 이제 주거를 두고 또 세종에도 주거를 두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히 연결된 문제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세종으로 이 행정 수도가 이전이 되고 또 혁신 도시로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분산해서 간다면 최소한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세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균형 발전의 문제는 세종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세종 나머지 지역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세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을 선도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글쎄, 균형 발전 이미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이야기할 때 정말 행정의 비효율 문제 훨씬 많이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국회 분원도 설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 분원 설치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지적하신 대로 세종시의 부동산 값은 매일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 이전에 과연 그 균형 발전의 효과, 소위 부동산 안정, 그다음 인구 분산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호주의 시드니하고 캔버라를 보면 캔버라가 수도 아닙니까? 그 뭐 인구 분산의 효과 이런 효과 별로 없어 보여요. 나라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수도권의 집값이 뭐 떨어졌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더 좋게 만든 그러니까 측면. 이번에는 김천현 원내대표는 부분 옮기는 게 아니라 다 옮기겠다는 다 얘기예요. 옮겨도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우리가 집을 다 내고 그리 갈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하고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까닭은 예. 단순히 수도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많은 생활 인프라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을 많이 공급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규제 예. 또는 뭐 수도 이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효과를 제대로 못 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주도 가령 이제 전남 나주, 네,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한전도 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농림부 관련된 기관이나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갈 때는 혼자 가서 그냥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얻어서
또는 뭐 사서 생활을 했었는데 한 4, 5년 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정년퇴직하고 은퇴하면 여기 지방에서 사는 거 상당히 삶의 조건이나 수준도 괜찮고 여기 눌러 앉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가면 서울의 부동산값 안정 문제 해결 안 되고 세종의 집값 뛸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5년, 10년 긴 시간으로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그건 부동산값 가격 안정의 효과들 그리고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워낙 이 폭발력이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나 또 민주당의 불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문제랄까, 또 윤미향 씨, 윤미향 의원이죠. 정의연 사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행정수도로 온통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측면,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심지어는 개헌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까지 맞물릴 수가 있으니까 블랙홀처럼 뭐 행정수도 논의가 다른 걸 다 빨아들일 수는 있지만 주로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지금 흡수돼 버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행정수도 이슈 던진 것도 바로 그걸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건 그거고 또 많은 우리가 느끼는 현안들 이런 거는 또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놓지 말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그다음에 기관 분산의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 언젠가는 한번 결론을 내고 점을 찍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충분히 온 것 같다라는 데는 대체로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논의를 하느냐,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논의 참여 주체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언젠가는 이 논의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논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제 사회문화 쪽, 교육사회문화 쪽 마지막 날인데 3일간 대정부질의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라든가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글쎄 이제 최강욱 대표 추미애 장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좀 왜 어느 면에서 그랬습니까? 글쎄 이제 그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여당보다도 더 이렇게 장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뭐 그랬던 모습들이 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어제였나요? 이인영 장관 이제 청문회 하면서 태영호 의원하고 또 이렇게 강하게 좀 사상 문제로 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 둘 어떻게 평가하세요? 태영호 의원의 질문 방식과 내용, 또 이은영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후보자로서 답변은 좀 더 좀 부드럽고 정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질문하는 내용도 굳이 과거 것을 묻지 말고 이제 묻고 싶은 핵심이 현재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보느냐 그 시각 자체를 그냥 담백하게 물었다면 불필요한 논쟁 필요 없이 그냥 이 장관의 답을 직설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쓸까 그러면서 물어봤으면 예. 질문이 조금 뭐 과거에서 전향했느냐 바뀌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답이 좀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의원 어느 쪽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이 왔죠.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질문에 금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 금도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물론 질문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내 아들 문제는 질문하는 게 금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 굉장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본인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상도 의원과도 상당히 설전을 주고받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저런 태도는 사실 문재인 정부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사실 국민적 밉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보세요? 네, 혹시 또 하나는 정부의 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안 보세요? 정부의 입장을 글쎄요. 그런 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국민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서 납득을 할까요?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하는 답변 태도였다. 그러니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조금 완곡하게 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 예. 김현미 장관 부동산값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올랐습니다. 국민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상반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해놓고 한국감정원의 통계상 11% 올랐습니다. 그 예, 예. 편리한 통계 가져간 거죠. 그 통계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다 포함해서 아파트하고 이제 달리 연립이나 예. 단독은 잘 덜 팔리고 덜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끌어다가 하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값 폭증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런 태도가 사실 문재인 예. 정부에 대한 이 반감을 사게 한다. 저는 오히려 장관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고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 오히려 나았을 거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하시는 거 봤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답변도 조금 지나쳤고 사실은 질문하시는 분도 이게 보면 어차피 답변 시간은 다 본회의 질문이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을 얘기 다 듣고 나서 본인 질문해도 시간은 넉넉한 거거든요. 보면 예. 상임위 질문 7분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넉넉하게 질문을 하고 또 넉넉하게 답을 듣고 이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각자 자기 편 지지자들만 의식해서 질문하고 쏘아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하고 맞받아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균적인 이게 보통의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 다시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요. 돌아가세요. 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적 공감대 또 이 전문가들, 이 정치권 모든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이걸 당장 무슨 시한을 설정해놓고 이번 정부 내에 이걸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의 먼 장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미래통합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미래통합당과 어떻게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터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탄불하고 이게 앙카라하고 나는 뭐 호주도 그렇고 지금 몇 개 나라들이 있거든요. 보면 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아공 뭐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연구한 것들을 좀 갖다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야 각자 자기 편을 대변하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어떤 이런 국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걸 나중에 국회가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가 아마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의원님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사회 분야가 다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